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고 입안에서만 맴돌다가 나 이제 진짜 치매 시작된 거 아냐? 하는 의심도 드셨을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그게 진짜 치매의 시작이라면 왜 어떤 사람은 90세에도 전화번호를 줄줄 외울까요? 문제는 뇌가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뇌과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진짜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개할 방법으로 3분 안에 기억력이 확실히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84세 어르신이 이 방법을 사용한 후 평생 외우지 못했던 아들의 전화번호를 외워서 전화를 거셨다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뇌과학 전문 박사 김현철입니다. 30년간 뇌과학 연구를 통해 수많은 분들의 기억력 회복을 도와드렸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제일 아끼는 연구 결과 중 하나인데요. 처음엔 저만 알고 있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더 많은 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우리 부모님 또는 내 주변 지인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시니어 분들께 더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기억력이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력이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뇌세포는 평생에 걸쳐 새로 만들어지고 재생됩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현상 때문이죠. 그럼 진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뇌로 가는 혈류의 흐름이 막혀서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0% 포도당의 25%를 소비하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양분이 혈액을 통해 공급되는 거예요. 혈류가 막히면 당연히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30년 전 제 어머니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너 이름이 뭐였지? 하시면서 저를 한참 쳐다보시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뇌과학 박사로서 이상하다. 어머니 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죠. 왜 뇌에 문제가 없는데 기억력이 떨어지는가?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순환장애였어요. 뇌는 마치 정밀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컴퓨터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부품이 있어도 작동을 안 하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와 포도당이 담긴 혈류가 공급되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는 혈류 공급에 매우 민감합니다. 혈류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기억력에 즉시 영향을 미치죠.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제 뭐 했지? 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잠을 제대로 못 잔 날에 더 심하게 느끼지 않나요? 바로 이것이 뇌혈류와 기억력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떤 부위의 혈류가 가장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귀 뒤쪽에 있는 풍지혈이라는 부위입니다. 이곳은 뇌로 가는 주요 혈관들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두 번째는 등과 목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굳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심각하게 차단됩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이 부위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사용하시나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압력이 12kg나 증가합니다. 30도 숙이면 18kg, 60도 숙이면 27kg의 압력이 목에 가해져요. 이게 바로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높은 베개는 잠자는 동안 내내 목을 압박해서 뇌혈류를 막습니다. 8시간 동안 계속 혈류가 차단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푹신한 소파에 몸을 파묻고 앉아 있으면 등과 목이 계속 굳어져요. 이런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들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첫 번째는 차가운 음료를 과도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음료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를 방해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면 뇌혈류가 급격히 감소해요. 두 번째는 과식하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식후에 졸음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얕은 호흡입니다.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얕게 숨을 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해져요.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에서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관도 제대로 이완되지 못해서 혈류가 나빠져요. 다섯 번째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드시나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는 각성 효과를 주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장기적으로는 뇌혈류를 방해합니다. 이 모든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뇌혈류를 막고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강연이나 진료 중에 가장 자주 듣는 질문들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셨다면 지금 이 내용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무조건 치매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억력 저하는 치매가 아닌 일시적인 기억력 감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 스트레스 혈류 장애 등은 뇌 기능을 잠깐 흐리게 만들 뿐이죠. 중요한 건 이럴 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진짜 치매는 공간 인식 능력 저하, 길을 잃는다거나 사람을 못 알아본다거나 하는 기능 전반의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풍지혈 마사지 같은 방법이 정말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네, 실제로 풍지혈은 혈액순환과 관련된 중요한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의학에서도 두통, 불면증, 집중력 저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MRI와 뇌파 연구를 통해 풍지혈 자극 후
뇌혈류 속도와 알파파 활성도가 증가하는 사실이 관찰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억력 자극을 꼭 아침에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침은 하루의 뇌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뇌혈류를 활성화해주면 하루 종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하시면 숙면에 좋고 아침에 하시면 집중력 유지에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아침과 저녁 2번 하시는 것이고요. 하루에 1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80대 이후에도 효과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신경 가소성은 나이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뇌는 회복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작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억력이 돌아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머리가 맑아진다. 단어가 더 잘 떠오른다. 대화 중간에 끊기지 않는다고 하세요. 일상적으로는 누군가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난다거나 외웠던 비밀번호가 다시 떠오른다거나 혹은 어떤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 더 또렷이 떠오른다는 식의 변화입니다. 처음엔 작고 미묘하지만 그게 모이고 쌓이면 큰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앞으로의 실천에도 훨씬 더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놀라운 방법이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로 풍지혈 자극법입니다. 귀 뒤쪽 움푹 들어간 지점을 찾아보세요. 여기가 바로 풍지혈입니다. 이곳을 30초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기분 좋을 정도의 압력으로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마사지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바로 뇌혈류가 개선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풍지혈 마사지를 할 때는 반드시 양손으로 동시에 해주세요. 한쪽만 하면 혈류의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사지 방향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10회, 그 다음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이렇게 균형 잡힌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등 자극법입니다. 효자손이나 브러쉬를 사용해서 등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문지르세요. 특히 날개뼈 사이 부분을 중심으로 2~3분 정도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해주세요. 등 마사지를 할 때 추가로 알려드릴 팁이 있습니다. 목덜미에서 시작해서 어깨, 날개뼈, 허리 순서로 차례대로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등 마사지를 할 때는 약간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고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따뜻한 열이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류 개선에 더욱 도움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기울여 주세요. 각각 10초씩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 고개를 뒤로 살짝 젖혀주시고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내려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빠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근육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목 스트레칭에도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깨를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것도
목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턱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동작도 해주세요. 이때 목 뒤쪽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하시면 총 5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후 바로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아까 기억나지 않던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거나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방법들의 즉시 효과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 마사지를 하고 나서 1분 이내에 뇌파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파파라고 불리는 안정되고 집중된 뇌파가 증가하고 베타파라고 불리는 불안하고 산만한 뇌파가 감소했거든요. 이것은 뇌혈류가 실제로 개선되어서 뇌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자극법을 해도 기억력을 망치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소용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스마트폰 사용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세요. 처음에는 팔이 아플 수 있지만 금방 적응됩니다. 여기서 추가 팁을 드리면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20분마다 한 번씩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먼 곳을 바라보세요. 두 번째는 베개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목이 자연스러운 C자 커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베개 높이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똑바로 누웠을 때 목과 침대 사이의 공간이 손가락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목과 등을 움직여 주세요. 특히 푹신한 소파보다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발을 바닥에 완전히 닿게 하세요. 그리고 무릎과 엉덩이가 90도 각도를 유지하도록 앉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호흡 습관을 개선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할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으세요. 이런 호흡을 하루에 5분씩만 해도 뇌혈류가 크게 개선됩니다. 다섯 번째,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8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물을 마실 때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잔씩 마시면 뇌혈류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과식을 피하고 적당량을 천천히 드세요.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을 드세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같은 음식들이 뇌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하루에 커피는 2잔 이내로 제한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극법을 해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62세 박씨 어르신인데요. 항상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고 말이 잘 안 나와서 대화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일주일 만에 말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가 예전 같아졌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컸어요. 78세 이씨 할머니는 더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요. 이 방법을 병행해서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답니다. 담당 의사분도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며 놀라워하셨어요. 58세 정씨 사장님은 업무 스트레스로 기억력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회사 운영에도 지장이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2주 만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답니다. 20년 전 머리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혈류가 개선되면 뇌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순한 정보 회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매일 하기 어려우시면 요일별로 나누어서 하세요. 월요일은 풍지혈 자극, 화요일은 등 마사지, 수요일은 목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매일 3가지를 모두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거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기억력 관리 시간이라고 알람을 설정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각적으로 계속 노출되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주면 꾸준히 이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도움이 되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뇌는 8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류가 나빠져요.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격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해요. 운동은 전신 혈류를 개선시켜서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이 뇌혈류에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씩 규칙적으로 걸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2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중에 뇌에서 노폐물이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는 자는 것이 좋아요.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뇌 회복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혈류를 방해합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간단한 명상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무시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 10분씩만 해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어요. 5번째, 뇌에 좋은 음식들을 드세요.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견과류 같은 음식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뇌혈관을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6번째, 독서나 퍼즐 같은 두뇌 활동을 하세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것이 뇌의 특징입니다. 꾸준한 자극을 통해 뇌 기능을 유지해야 해요. 하지만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적당히 도전적인 수준의 활동이 좋습니다. 7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와 교류가 뇌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뇌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8번째, 햇볕을 충분히 쬐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루 15분씩만 햇볕을 쬐셔도 비타민 D 합성이 활발해져서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9번째, 음악을 들으세요.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는 뇌파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춰서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모차르트의 음악은 모차르트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뇌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입증되어 있어요. 10번째, 웃음을 자주 지으세요. 웃음은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웃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특성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만난 가장 나이 많은 분은 91세 할아버지셨는데요. 이 방법을 시작하고 2개월 만에 7명의 손자 이름을 모두 기억하게 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일 100% 실천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50%라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뇌세포 손상이 아니라 혈류 장애입니다. 해결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풍지열 마사지로 뇌혈류 통로를 열어주기. 둘째, 등과 목 마사지로 혈류 차단 요소 제거하기. 셋째,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혈류 방해 요인 없애기.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조각이고 사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이름들, 살아온 모든 순간들, 그 기억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 이 작은 실천을 이어가 주세요. 혈류만 뚫어주면 잃어버린 기억들이 하나둘씩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부터 말이에요. 귀 뒤쪽 풍지혈을 찾아서 30초간 마사지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기억력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한 정보들을 공짜로 얻어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토대로 궁금하시거나 경험했던 일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